I lost my parents. That pain made me who I am. You want to get nuts? DC 수장 제임스 건의 슈퍼맨 공개 이후 후속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상 제임스 건이 공식적으로 먼저 공개하였기에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아직 슈퍼맨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걸 권장합니다. 슈퍼걸 관련 소식과 더불어 슈퍼맨이 왜 약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이미 슈퍼맨은 4번이나 보고 와서 슈퍼걸 등장할 때마다 굉장히 친숙하고 반가워요. 크립토 역시 귀엽고 자,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이 이끄는 새로운 DC 유니버스의 챕터 1 신들과 괴물들의 핵심 라인업 중 하나로 일찌감치 발표된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가 최근 주요 캐스팅과 감독 확정 소식을 전하며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베일 속에 가려진 부분이 많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이 작품이 DCU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지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새로운 슈퍼걸 카라 댄버스 역의 배우 밀리 알콕이 캐스팅되었다는 점입니다. HBO 히트작 하우스 오브 더 드래곤에서 젊은 라이니라 타르가리엔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녀의 합류는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과 함께 기대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엘콕은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 연기력을 이미 입증한 바 있어 우먼 오브 투모로우가 지향하는 원작 코믹스의 복잡하고 내면적인 슈퍼걸의 모습을 완벽히 구현해낼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슈퍼맨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더욱 상처받은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강력한 존재 라는 제임스 건의 설명처럼 알콕의 슈퍼걸은 고난을 겪고 더욱 단단해진 캐릭터의 심리를 깊이 있게 그려낼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녀가 선보일 젊고 신선한 슈퍼걸은 기존 DC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Kryptonians, don't surrender! 연출은 아이토냐와 크루엘라 등 독특한 시선과 스타일리시한 연출력을 선보였던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에게 맡겨졌습니다. 슈퍼히어로 블록버스터 경험은 없지만 장르에 관심에 얽매이지 않고 캐릭터의 심리와 깊이를 파고드는 그의 연출력은 우먼 오브 투모로우가 단순한 영웅 서사를 넘어선 독창적이고 성숙한 우주 모험극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특히 아이토니아에서 보여준 사실적이면서도 인물 중심의 서사는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에서 광대한 스케일 속에서도 카라 개인의 성장과 감정선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줍니다. I would question myself in the same situation and consider the consequences. People were going to die! 이것이 바로 DCU가 지향하는 히어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핵심적인 접근 방식일 것입니다. You'll either make the right choice or I'll make it for you. 슈퍼걸 영화는 톰 킹과 빌키스 에블리의 동명 코믹스 시리즈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를 원작으로 합니다. 이 코믹스는 슈퍼걸이 복수를 맹세한 어린 소녀를 보호하며 우주를 여행하는 이야기로 기존 슈퍼걸과는 다른 더욱 거칠고 성숙하며 때로는 폭력적인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슈퍼맨 영화 말미에 슈퍼걸 카라는 너무 인간을 선하게만 보며 약해 빠진 카레를 찐따 취급하죠. That's funny. 슈퍼걸 영화가 원작의 어떤 부분을 가져올지는 미지수지만 코믹스가 보여준 아름다운 그림체 속의 잔혹함 그리고 성찰적인 메시지를 실사로 구현한다면 DCU에 색다른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맨 영화 이후에 DCU에서 슈퍼걸이 가지는 위치와 역할 또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슈퍼맨과 달리 행성이 폭발하는 것을 목격하며 자란 카라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고뇌가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됩니다. 슈퍼걸 우먼 오브 투모로우는 단순한 슈퍼히어로 영화가 아닌 DCU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야심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밀리 엘콕의 신선한 캐스팅,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의 독창적인 연출, 그리고 원작 코믹스의 심오한 스토리가 결합된다면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차원의 슈퍼히어로 서사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 공개될 정보가 많지만 이 작품이 DCU의 챕터 1에서 슈퍼맨과 함께 중요한 쌍두마차 역할을 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ou should have told me. Clark,
지구에 온 크립토닌의 고뇌를 슈퍼맨이 다룬다면 우주에서 살아남은 크립토닌의 여정을 슈퍼걸이 책임질 겁니다. 2025년 슈퍼맨 개봉 이후 이 우먼 오브 투모로우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올지 기대하며 기다려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제임스 건의 슈퍼맨이 너무 약했다는 일부 평가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상 영화에서는 슈퍼맨이 약해진 이유와 패배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근본 슈퍼맨이라는 평가를 받는 크리스토퍼 리브의 작품을 보면 1987년 슈퍼맨 4에서 렉스 루터가 슈퍼맨의 머리카락 DNA로 클론을 만들었다고 언급합니다. The dude of steel. Where are you gonna get it? Destroy Superman. 이번 슈퍼맨에서도 그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죠. 대신 차이점이라면 슈퍼맨 4의 클론 뉴클리어맨은 태양빛이 없는 곳에선 힘을 잃고 정지 상태가 된다는 점. 공통점은 슈퍼맨보다 강해서 슈퍼맨을 거의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간을 보호하려는 슈퍼맨의 선한 마음 때문에 패배한 점도 비슷합니다. 또한 슈퍼맨조차 뉴클리어맨과 정면 승부가 어렵다 판단하여 우회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구에서의 싸움은 지구를 초토화시킬 수 있게 우주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아무튼 오리지널 슈퍼맨이 약해서 졌다기보다는 슈퍼맨 클론으로서 뉴클리어맨이나 울트라맨이 슈퍼맨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파워를 지녔고 거기에 루터의 두뇌가 더해져 훨씬 강력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슈퍼맨의 위협이 되는 인간은 렉스 루터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 부분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슈퍼맨 영화는 슈퍼맨이 인간 좀도둑, 인간 군대를 상대하며 강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슈퍼맨의 강함이 크게 부각된 장면들이 클리셰처럼 등장하죠. 빨간 반스를 밖으로 입고도 늠름하기만 한 우리의 슈퍼맨. 반대로 제임스 건은 그런 슈퍼맨의 강함을 짧은 몇 문장으로 퉁치고 시작합니다. 슈퍼맨의 메타유먼 최강자로 웃도섰다. 그리고 나서 3분 전 슈퍼맨은 처음으로 보라비아의 해머에게 첫 패배를 경험했다. 즉 슈퍼맨이 인간과 싸울 때 강력한 묘사 없이 바로 슈퍼맨과 동급 클론과 싸움부터 보여주니 관객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런 오프닝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슈퍼맨의 강함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증명되었고 오버파워 밸런스로 저스티스 리그 역시 슈퍼맨 솔로 플레이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슈퍼맨에게 저스티스 리그 같은 동료 따위가 필요한가? 라는 의문점을 남기며 모든 싸움이 시시한 게임이 되어버리죠. 아마 대부분 올드 팬들은 추억 보정 때문일 수도 있는데 원래 크리스토퍼 리브 근본 슈퍼맨은 가볍고 희망찬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Come on, get in here. Hurry up. What? What are you doing? Clark! Are you alright, Clark? I guess I must have fainted. 지금 보신 것처럼 근본 슈퍼맨 역시 수다맨이었고 Jimmy Olsen. How'd you like your first day on the job? 심형래 뺨치는 슬랩스틱 코미디 전문가입니다. 심지어 슈퍼맨과 빌런들의 전투는 지금 다시 보면 민망할 수준이죠. 그 당시에는 대단했지만 그래서 가끔 크리스토퍼 리브가 지금의 CG 기술력만 받쳐줬다면 엄청난 영화가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상상도 해봅니다. 데이브 코론소에서 슈퍼맨도 나쁘진 않았지만 리브의 슈퍼맨 비주얼은 여전히 넘사벽입니다. 그 능청스럽고 바보같은 클라크 켄트 연기에 미소를 잃지 않는 믿음직한 슈퍼맨 연기는 여전히 일품이죠. 특히 슈퍼맨 3에서 슈퍼맨 흑화 버전은 그의 잘생김이 더욱 돋보이며 악역으로서 리브의 연기력도 인정받게 되죠. 저 선량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표정이 나오지? 싶을 정도로 지금 봐도 여러분 놀랍죠. 후속작 슈퍼걸을 통해 DCU 빌드업은 더욱 튼튼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인감이 넘친 슈퍼맨이 지금은 약해 보여도 어느 순간 인간성을 상실하고 분노한 슈퍼맨도 보게 될 겁니다. 왜 인간성을 잃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아마 그때 가면 슈퍼맨 너무 약한데? 라는 말은 입이 쏙 들어갈 겁니다.
슈퍼 더 크립토는 슈퍼맨처럼 비행과 히트비전이 가능한 개입니다. 크립톤 행성 출신이면서 영화에서는 슈퍼걸이 걔 주인인 것으로 소개되죠. 슈퍼걸과 크립토의 관계는 영화 슈퍼걸에서 다 밝혀질 것이고, 슈퍼맨 영화에 카메오로 출연한 피스메이커 역시 DCU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에서 활약 중이니 드라마도 추천합니다. 앞으로 슈퍼걸 포함 그린랜턴과 미스터 테레픽 이야기도 기대되고, 언젠가는 만나게 될 배트맨과 슈퍼맨의 첫 조우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참 궁금해지네요. Wonderland. Zod, we've been waiting for you. 저는 슈퍼걸 배우로는 밀리 엘콕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플래시에서 사샤 카예의 슈퍼걸도 매력적이죠. 사실 사샤 카예가 계속 슈퍼걸이 되길 바랬는데 We try not to die. It's not Clark. My name is Kara. 아무튼 슈퍼걸 영화는 2026년 6월 개봉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은 두 슈퍼걸 배우 중 누가 더 어울리는 것 같나요?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고고고! You're Supergirl. Playing Supergirl. What's it like to fly? Hard.